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스타트크 견제구입니다. 시장님, 또 그리고 견제구의 대들보 기자 두 분.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실 민선 3기 세종시정 3주년에 대한 좀 성과와 과제 이어서 이번 주도 또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이승동 기자 역시 야외보다는 이렇게 실내가 좋죠? 사실 방청객이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오히려 저는 야외가 좀 더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닌 걸로 보였죠. 땀을 너무 저 흘리고. 그때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날씨도 날씨지만 네. 시장님 앞에 오랜만에 서서 그런지 상당히 긴장한 이거 그게 제가요? 배가가 돼서 땀을 평소와 2배 맞아요. 흘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평소답지 않다 좀 이런 생각을 했고요. 평소 같지 않다는 얘기는 네. 평소에도 전혀 긴장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지난 1부에서는 사실 행정수도 완성, 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또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이제 복지 분야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이런 주제들이 시민들의 생활과 딱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부 주제는 저희가 대중교통 분야하고 또 민생 경제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행정수도 완성하고 그다음에 시민주권 특별시는 민선 3기 세종시의 가치적인 부분을 지향하는 그런 주제였다고 하면은 오늘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까지의 가장 피부에 와닿는 주제들을 얘기 나눌 것이어서 이 안에서 이제 시장님 나름대로 해법도 제시해 주실 거고 우리가 몰랐던 시민들이 모르셨던 정보들도 좀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생, 경제, 또 대중교통 이런 분야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준비하셨죠? 것 같은데. 민선 3기 3주년을 맞아서 준비한 세종시정의 성과와 과제, 그럼 제2부 민생, 경제와 대중교통 분야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히 좀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받으면은 어떨까 이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아마 시민들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지만 유지를 할 텐데 근데 분명한 거는 엠버스와 마찬가지로 셔클은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변수가 그렇죠. 네. 변수가 상수로 되게 되면은 교통량 분석이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저 민생 경제 분야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세종시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도시고 또 코로나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삼각 공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컸고 또 어느 지역이든 다 비슷하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소상공인들 또 지역 경제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한번 시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하반기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됐는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원책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신용보증재단이 그동안에는 우리 시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충남 신용보증재단 그 도움을 받아서 일들을 네. 추진했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금년도에 국가 예산도 80억 받고 우리 시에서 80억 내고 또 하나은행, 농협에서도 또 네. 합해서 40억을 내고 그래서 200억 자본금 전체가 지금 확보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아서 연내에 신용보증재단을 만들게 되면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정부에서 지금 추경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경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소비가 진작이 되면은 소상공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전반적인 경기로 보면은 작년도에 이제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경기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다가 지금 이제 전체적인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회복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식점을 하거나 카페를 하거나 이런 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굉장히 어렵고 이 어려운 시기가 좀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이 크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 이제 대한 그 기대가 상당히 크고 우리 시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세종시가 그 시민사회에 공표된 코로나19 지원 대책이 총 7개 분야의 그 50가지 대책이거든요. 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50가지 대책이란 양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그 각 계층에게 얼마큼 피부에 와닿느냐 그렇죠.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아마 이제 시민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재난지원금 이제 선별적 복지로 지금 방향을 잡았잖아요. 세종 시민들 뭐 37만 정도로 봤을 때는 한 몇 가구라든가 몇 명 정도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또 궁금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재난지원금 이번에 80% 이하에 대해서 네. 지불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세종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봉급생활자들이 그렇죠. 비중이 좀 높은 데죠. 그래서 네. 작년에 했을 때도 보니까 우리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지급 대상이 좀 줄어드는 네. 그런 현상을 보이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마음 쓰이는 부분은 네. 재난지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재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갑작스럽게 장사가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재난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집합금지 대상 업종이라든지 확진 환자가 다녀가서 문을 일정 기간 닫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연초에도 그렇게 해서 좀 지원을 했었죠. 작년부터 보면은 지금까지 한 1,600억이 넘는 이제 돈이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국고에서 많이 지원이 됐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것들을 정부에서 해야 될 일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좀 나누어서 봐서 정부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시로서는 특별히 배려해야 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정책적인 얘기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책적인 얘기들이고 신용보증재단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타시도에도 물론 있는 거고 다른 시도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만 근데 우리만 없었죠. 없었죠. 예. 생기는 거는 참 고무적인 현상이죠. 그렇지만 이제 시에서 할 일은 일단은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거 쉽게 예. 소상공인들 장사 잘 예. 되는 거. 그래서 장사가 잘 되게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거. 예, 예.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는 거. 지금 세종시가 지금 인구 증가율이 잠깐 주춤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또 인근 도시로 돌아가는 젊은 층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막는 대책을 내놓는 것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해야 될 대책이지 않느냐. 그래서 세종시는 그것까지 플러스 알파를 신경을 써야지만 그게 진정한 소상공인 대책이 아니겠느냐. 그거는 생각합니다. 이제 좀 그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가지고 인구 유입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아직까지는 미분양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공실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면은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한 단계에서 늘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정부 부처들 중심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내려왔고 또 이제 저희가 국회 세종의사당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제 기대하는 것이 국회 세종의사당 유치가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됐고 곧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정부 부처가 내려오면은 당연히 같이 따라 내려와야 될 정부 산하 협회 단체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를 핑계대고 지금 아직 서울에 남아 있거든요. 국회가 옮기기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협회단체 이런 것들이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협회단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 독립적인 그 사옥을 갖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숫자로 보면은 20-30명, 한 5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빈 건물에 뭐 새를 들어와서 뭐 일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래서 공실 대책으로서도 실은 국회 세종의사당만큼 확실한 대책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분들이 세종에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지금 현상은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뭐 대전에서도 뭐 쓸 수 있고 청주 가서도 쓸 수 있고 세종에서 오롯이 쓸 수 있는 여기서 먹고 자고 이런 거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종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역의 소비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역의 소비율이 네. 퍼졌는데 네. 여민전 덕분에 역의 소비율이 거의 한 26%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퍼센트 포인트로 보면은 한 19% 포인트가 줄어든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 화폐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여기저기서 다 하면은 마찬가지지 않느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이제 우리 시처럼 역의 소비율이 큰 데는 역의 소비율을 낮추고 역내 소비율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 화폐를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대형 그 업체들 이런 데에는 사용하지 않게 하고 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쪽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역 화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여민전은
분명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택 기자 같은 경우는 지금 세종시에서 아마 사용을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전 가족이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지금 아쉽게도 네. 2개월 연속 저랑 제 와이프가 그 자동 추첨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아. 저희 어머니만 유일하게 돼가지고 예. 네, 지금 2개월 연속 사용하고 계셔서 다음 달에는 반드시 추첨에 성공하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첨이란 표현 쓰잖아요. 당첨. 당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은근히 승부욕이 생기죠. 승부욕을 떠나서 네. 자동으로 안 됐을 때 오전 9시부터 대기를 타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직업상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기다리고 있을 수만 없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이건 시장님한테 지금 잠깐 눈치를 잡고 드리는 겁니다. 예. 마음 편히 좀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받으면은 어떨까 이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아마 시민들도 좀 불만이 있을 것 같고 시의 재정은 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역외 소비율도 더 줄일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아마 이제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민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적극적으로 그렇죠. 시민들께 참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결국 이제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산은 그런데 사전에 정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도에 여민전 판매액이 1,78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많이 늘리자 해가지고 2,550억으로 늘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저는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 가지고도 뭐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예산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냐면은 국가 예산에서 초기에는 80% 그리고 시 예산이 20% 이렇게 했다가 국가에서도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이제 8대2에서 6대4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로부터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이 기회를 드릴 수가 있어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부가 이번에 이제 추경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부분도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한정돼 있다면은 고루고루 좀 나눠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KT에 맡겨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손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의외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보다는 오히려 지금 총액 자체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정부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 시스템 문제와 관련해서는 KT 측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시스템도 보완하는 것들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에는 이제 9시에 이렇게 전부 접속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한참 그 시간이 바쁜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전날까지 신청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컴퓨터가 알아서 작업하도록. 민생 경제에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하나 이제 더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상가 공실 문제를 좀 빼놓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 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죠. 뭐 상가 공실이 없으면 여민전도 더 늘릴 수 있죠. 시 입장에서는 세수가 좀 부족해서 지금 이제 한계가 있다. 여민전 발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 상가 공실이 다 100% 해소되고 뭐 세수도 확보도 좋고 기업도 유치하고 기업에 들어오신 분들이 세종시 상권에서 뭐 식사도 하시고 외식도 하시고 술도 드시고 그러면 세수도 많이 들어오고 너무 간단한 문제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가 공실 아니에요. 상가 공실이라는 거 바꿔야 됩니다. 상권 활성화예요. 상가 공실은 의미 없는 문제고 상권 활성화를 해야지만 공실 문제도 없는 거고. 근데 최근에 좀 의미 있는 좀 일이 벌어졌죠. 1년 만에 폐업위기에 내몰렸어요. 이라고 판매 지급분도 그 입주하신 분들한테 전달도 안 됐고 그리고 개인 입주한 분들이 지금 짐을 싸고 계시고 이거 보면은 세종시 얼마나 의미 있는 사태입니까? 이 정도로 세종시가 상권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고 벼랑끝 위기에 내몰렸나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문제라서 소위 상가 공실 문제 또 상권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구조적인 측면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라는 문제에 따르는 이제 시기적인 일시적인 측면의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일시적인 문제들은 경제가 이제 점차 정상화되어 가고 그러면은 회복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될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왜 아니냐? 첫째는 오프라인 소비가 이루어진 곳이 상가란 말이죠. 근데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소비는 증가하는데 소비는 매년 한 7% 정도씩 쭉 증가해 왔는데 온라인 소비는 한 14% 정도 늘고 네. 오프라인은 거의 제로란 말이죠. 그렇죠. 특히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많고 온라인 소비에 아주 익숙해진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가게에 직접 가지 않고 소비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실은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도 그런 경향이 계속해서 심해질 그렇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은 전체적인 이제 상가 수요에 대한 계산법부터 좀 달리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옛날의 기준에 맞춰서 보면은 적정한 비율로 상가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준에 비춰 보면은 상가가 과잉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어느 도시건 간에 초기에는 이런 상가 공실 문제가 일어나고 또 그 과정에서 장사가 안 돼 가지고 폐업도 하고 이런 이제 마찰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간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접어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해소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 제가 이제 갖는 기대는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을 비롯해서 정부 기관들이 수도권에서 많이 오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무실에 대한 수요, 상가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상권 활성화라는 걸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소비를 늘리는 그렇죠. 뭐 그런 건데, 역외 소비를 좀 줄이고 역내 소비를 늘리는 거 그건 가능하겠지만, 시민들이 이제 경제 수준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소비를 계속해서 진작시키기도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더라도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결책을 좀 모색할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 백화점이 있다고 세종시에도 꼭 백화점이 있어야 되냐? 다른 지역에 상업몰이 있다고 해서 꼭 세종시에도 있어야 되냐?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도 온라인이지만 광역 경제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대전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세종시에서만 꼭 뭘 사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영내 소비해야 된다는 그거는 깨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온통 대전도 갖고 있어요. 연민전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가끔 대전에 나가게 되면 온통 대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알아보니까 세종 시민이 한 3,800명 정도가 그 온통 대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외부적 변화 상황들을 같이 바라보면서 행복청이나 LH가 어떤 그 도시계획을 같이 해나가면서 용지도 공급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양적 공급에 너무 치중해왔던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난 거는 할 수 없고 앞으로가 중요한데, 이제 시장님한테도 던져진 숙제인데, 그럼 나성동의 백화점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나머지 상업용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기존에 비어있는 상가는 뭘로 활용할 것이냐, 청년 창업상가학교로 뭐 활용할 것이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말 당면한 숙제인 것 같고, 지금 방향성을 잘 잡아야 세종시에서 2030년 완성기에 미래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좀 용역도 좀 하고 전략 수립도 좀 다시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주말에 갔더니 정말 피부로 확 와닿았거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대중교통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 이 분야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버스하고 또 철도 분야 정도로만 좀 나눠서 함축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 분야에 대한 건데, 버스는 뭐 시외 또 시내 그리고 뭐 생활권 이런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외 버스 같은 경우에는 광역 급행버스, 흔히 뭐 M버스라고 부르죠. 이제 이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좀 컸던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현재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있죠? 현재 이제 검토 중입니다. 우리 세종하고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 대전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 세종에서 출발할 때 정류장마다 다 쉬고 또 대전 가서 정류장마다 다 그렇죠. 쉬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양쪽에서 한 네 군데 정도만 이렇게 승객을 태우고, 또 대전 쪽에 가서 한 뭐 서너 군데 정도 태우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단축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M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노선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또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대전하고 세종 같이 협의를 해서 노선을 좀 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정도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조금 이게 워낙 시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구간이고 그렇죠. 어디에 서느냐, 어디로 굉장히. 오느냐에 따라서 저한테도 이메일로 몇 번 정도 문의가 왔었는데 네. 대전으로 나가는 도로가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성 연결도로가 있고 그렇죠. 대덕 테크노밸리 연결도로가 있는데 출퇴근 시간대에 좀 많이 막히는 그렇죠. 편이에요. 그래서 승용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 비어있는 중앙 차선을 좀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욕구가 좀 생기는 건데 버스를 기왕에 타시는 분들까지도 못 타게 되는 또 부작용이 생겨서 대중교통 중심 도시와 조금 이제 어긋나는 컨셉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전에서 가장 빠르게 세종의 지점을 연결하는 건데 KDI 앞쪽에서 두 개의 분기점으로 해서 그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해서 1, 2, 3, 4, 5, 6 생활권의 두 개 노선으로 검토를 세종시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 네,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고 검토가 지금 검토가 진행 중인데 네. 이달 중에 네. 이달 중에 수요 조사를 할 겁니다. 수요 조사라는 게 뭐냐면은 오디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출발점하고 도착 지점을 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들을 어떻게 이제 선정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건데 그거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는 미리 그렇죠.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달 중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노선안을 잡게 됩니다. 가장 과학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엠버스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원하는데 세종시 입장에서도 최고의 진짜 혜택이거든요. 정부에서 지원 나오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일부 지원을 그렇죠. 받죠. 지원 받죠. 그러니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정부 지원을 받는데 이거는 세종시에도 엄청나게 도움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좀 늦은 감도 있어요. 계속 노선을 개발해서 국토부문을 두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될까도 좀 지금 너무 물음표다. 그래서 하기로는 하는데 다만 이제 노선을 어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통 수요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할 거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대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요. 검토한다는 얘기까지는 드릴 수가 왜 이렇게 있고 못 믿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엠버스를 우리가 갖고 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로 드리면 되니까. 엠버스 갖고 오는 대중교통과장을 승진시켜라.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릴 정도로 세종시에서 꼭 필요한 버스다. BRT도 있지만 한 가지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좀 꼭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 엠버스는 시도별로 정류장을 6개 이내로 제한을 하도록 돼 있어요. 편도 그래서 말씀하는 편도. 그렇죠. 네. 이게 정류장 수를 세종, 대전 그러면은 세종에서 6개까지만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은 자기 집 앞에 다 서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 드리는 거죠. 이제는 한번 살짝 시내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죠. 시내 같은 경우는 결국에 핵심은 뭐 행복도시를 링으로 도는 BRT 아니겠습니까? 내부순환 BRT가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뭐 여기에는 100인승에 가까운 그런 전기 굴절 버스가 현재 잘 투입돼서 뭐 잘 돌아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하나 이제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올해 초였죠. 내부순환 BRT 보조 노선이라고 하는 게 운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 이른바 BRT 이제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배려 차원에서 좀 이루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현재 좀 어떻게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2월 달에 처음 했을 때는 한 2,000명 정도 타셨는데 그 후에 이제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탑니다. 근데 4,000명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이 시골에 비해서 많은 월 기준. 월요? 아니, 하루 그렇죠. 하루죠. 하루죠. 예. 근데 하루에 시범 운행 중에 62회 운행을 하거든요. 예. 62회 운행을 하니까 제가 암산이 잘 안 돼요. 60명이네요. 예. 한 해당 60명? 숫자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많은 편이라서 이제 정규 노선으로 이제 바꿀 이제 생각은 가지고 있고. 아 그러세요? 예, 정규 노선으로 이제 시범 운행을 하는데 이 수요가 충분하다면은 정규 노선을 바꾸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한 거거든요. 다만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그래도 타는 분들이 좀 있는데 낮 시간 같은 경우에는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당초에는 보조 BRT 만들어 내라고 요구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은 실제로 타시는 분들 숫자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BRT 버스인 줄 알고 타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억지성이 있었죠. BRT 버스 만들 때. 근데 이제 정식성도 일반 도로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정식성, 신속성, BRT의 장점을 거기서 가질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수익 문제도 그렇고.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BRT를 이제 대중교통 중심축으로 했는데
실은 거기서 보면은 고운동 같은 지역은 좀 너무 멀죠. 멀거든요. 예, 예. 근데 처음에 왜 그러면은 그렇게 계획을 세웠느냐? 처음에 고운동은 실은 단독 주택 중심의 고급 주택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처음에는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제 이쪽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게 계획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고운동 지역에도 아파트들을 많이 짓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서민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 돼서 보조 BRT 노선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고 지금 시범 운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사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뭐 수많은 시내버스가 있지만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생활권 버스인 셔클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제가 알기에는 뭐 셔클. 일생활권 위주로 이제 아마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두 곳. 네, 혹시 이때 기자 타보셨죠? 아니 타지는 못했고 아, 그랬어요? 그 후배 기자가 기사를 직접 체험을 해서 기사를 써서 네. 데스킹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떤 의미인 걸 알겠어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택시와 비슷한 개념이다. 부르면 간다. 이제 콜택시 그 스마트폰으로 개념이요?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딱 하면 입력을 미리 해놓으면 뭐 집 앞에까지 바로 오진 않지만 지정된 가까운 곳에 가서 그 버스를 탑승해서 목적지까지 정차 없이 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타보신 분들은 그 어떤 매력을 알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아마 하반기에 여러 대를 충원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바로 직전에 제가 통화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일생활권에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시범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9월에 이생활권, 제가 사생활권 살고 있는데 항상 모든 시범 사업들이 다 일생활권에 집중되고 있어서 그게 좀 불만입니다, 사실은. 사생활수 좀 하면 안 되나 이 생각도 좀 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아까 이제 보조 BRT 말씀하셨잖아요. 참 필요한 노선인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 생활권에서 BRT 링으로 되어 있는 중심도로에 멀어져 있는 생활권 쪽에는 이 셔클이라는 대한교통수단이 이제 대체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선버스, 텅텅 빈 지선버스를 계속 돌리는 비효율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수요를 해결하는 버스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 개념이 나중에는 어찌 보면은 세종시를 관통하는 새로운 대한교통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두 곳인데 수요 반응형 뭐 교통수단 연구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요 그래서 응답형 반응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을 만한 교통수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지만 유지를 할 텐데 근데 분명한 거는 엠버스와 마찬가지로 셔클은 세종시에서 분명히 필요한 교통수단이다. 이거는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계시죠? 여태까지 그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게 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택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내버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택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결합한 형태의 교통수단 그걸 이제 수요 응답형 이제 교통수단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이제 이미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적용했냐면은 농촌 지역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두루타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예, 이 버스가 들어가는 대신에 그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좀 더 작은 그 택시에 가까운 뭐 그런 정도 규모로 과거에는 뭐 한 100호 정도 이렇게 살던 그런 마을이 지금 어르신들만 남고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큰 버스를 계속해서 이렇게 돌릴 것이냐 이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실상 택시에 가까운 택시 형태의 그 수용답형 교통수단을 농촌 지역에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비용은 많이 줄이면서도 시민들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됐고 이번에 이제 셔클은 뭐냐면은 마을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버스. BRT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데 BRT 정류장까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문제가 있거든요. 대략 1km, 2km쯤 되면은 이게 걸어가기는 마땅치가 않은 거리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체할 수 있도록 콜택시형 마을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가 이제 일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12대의 이제 셔클이라는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는 이제 그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가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현대자동차에서는 지금 아직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시범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현대자동차의 비용 부담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네 비용 부담에 의해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고 여기서 데이터도 얻고 수요가 어떤지 만족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세종시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은 들이지 않고 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그동안 이제 한 몇 달 동안 운영을 해보더니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만족스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회원을 우리 12대 버스를 했으면은 대개 한 300~400명 정도 이렇게 커버할 수가 있는데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1000명 이상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셔클버스를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일생활권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2생활권 하고 3, 4생활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1생활권에서 지금 버스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폭발적으로 인기. 예, 그래서 우선 1생활권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버스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좀 더 준비를 해서 2, 3, 4생활권을 좀 키워가자. 뭐 어차피 이제 내년 초쯤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순동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제 결국 운영 효율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거든요. 월 37,000원을 내야 돼요. 정액제예요. 그러니까 버스처럼 내가 이용하고 싶을 때 뭐 1,200원 내고 1,400원 내고 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제 수요층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학생들일까? 아니면은 어떤 출퇴근 직장인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할까? 이제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데이터가 좀 더 축적이 돼봐야 되겠지만 실은 출퇴근 시간에는 워낙에 지금 수요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이 좀 길어요. 근데 오히려 훨씬 더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히려 낮 시간에 이제 주부들 또는 또 오후 시간대에 우리 아이들 학원 가고 막 이럴 때 그동안에 이제 엄마 아빠가 태워다 주고 그랬는데 이게 딱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수요가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새로운 수요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택시 업계나 이런 데서도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택시 수요를 가져가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없고 오히려 이제 마을 버스로서 역할을 좀 잘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제 많이 흘렀는데 좀 마지막 대중교통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 말에 제4차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이 이제 됐는데 세종시에서는 충청권에서 그동안 요구해온 2개 노선이 이제 세종시에서는 반영이 됐죠.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핵심은 대전 반석에서 정부 세종청사 그리고 조치원을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이 아닐까 싶은데 잘 앞으로 빨리 될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서도 예산 문제가 있고 네. 또 우리 시도 이제 광역철도기 때문에 30% 예산을 또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우선 지금 교통 수요가 당장 많은 곳이 대전 세종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충청권 광역철도 이거 거론되기 전에 이미 대전하고는 협의를 해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했더니 타당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 먼저 좀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세종청사에서 조치원 거쳐서 그다음에 뭐 오송 청주공항으로 가는 그 노선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세종시에서 그동안 역점을 두고 또 추진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ITX 세종역 같은 경우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게 한편으로는 또 이번에 아쉽기도 이제 합니다. 그 부분이 저로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왜냐하면은 우리 세종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교통량이 어디가 제일 많으냐? 첫째는 대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정부청사에서 서울 연결하는 교통망인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ITX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은 그 부분은 한 반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반쯤이냐면은 하게 되면 일반 철도로 송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일반 철도로 연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일반 철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광역 철도로 하고 이제 오송에서 서울 가도록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결국 그 부분은 이제 반영이 안 됐고 또 하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광역 철도로면은 우리 지방비, 우리 시비를 30%를 부담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일반 철도로 자꾸 하자고 그랬단 말이죠. ITX로 하자고. ITX는 국철이기 때문에 100% 국가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산도 좀 아낄 겸 또 수요도 서울과는 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정부청사에게서 바로 서울로 연결할 수 있는 이제 ITX 경부선 철도가 어차피 지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연결하면 된다 해서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반영을 못하고 대신 이제 철도 노선은 작년 12월 달에 건의했던 내용 보면은 반석, 세종청사, 조치원, 오송, 청주공항 이렇게 이제 노선으로 돼 있었는데 조치원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가 이루어져서 이제 나중에 구체적인 노선은 이제 설계 단계에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제 정부 청사에서 조치원까지 가는 부분 이 부분은 한 반쯤은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아예 ITX 이것을 이번에 아예 못하는 것을 딱 결론 낸 거냐? 꼭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광역철도로 철도를 놓는다 하더라도 철도라는 게 일반 철도가 다니든 광역철도가 다니든 철로는 똑같습니다. 철로는 같고 다만 다른 것은 역이 좀 다르고 그 또 이제 전기 공급 방법에 좀 다르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들이니까 나중에 실제 건설 단계에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상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철도망 사업에서 지방이 항상 밀리는 거거든요. 신규 이번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사업이 전국적으로 42개인데 수도권이 18개예요. 또 GTX까지 뭐 다 포함해가지고 지방은 정말 철도가 많이 빈약한 거고 세종시도 사실 철도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처음 신규 사업으로 정부에서 반영해 준 것치고는 좀 아쉽다라는 그냥 그 욕심이지만 37만 도시에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도시의 위상과 앞으로 어떤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는 더 예를 들어서 ITX까지도 같이 고려해 주는 것이 맞았을 텐데 그걸 못했다는 게 아쉽고요. 시민들이 봐야 될 거는 반석역에서 세종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역을 지나서 정보 세종청사역까지 가는 것은 지금 세종시의 구상은 용역에 따라서 2029년을 목표로 해서 일단 1차적으로 가자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수요를 봐가면서 조치원하고 오송역하고 청주공항역을 가자라는 것인데 세종시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순차적으로 가려고 했던 것인데 정부에서는 이걸 아예 이번에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다 반영을 해준 부분이 있어서 그 시기를 그러니까 청주공항역까지 하는 시기를 어떻게 더 빨리 앞당길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하나 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ITX 세종선 같은 경우에는 뭐 KTX 세종역 시장이면 계속 추진할 계획을 늘 이제 말씀해 오셨지만 수도권하고 그 고속철도망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걸 언제 반영시킬 것이냐. 결국은 이제 이번에 어렵다고 하면 대선하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다시 공약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근데 결국은 지금 이제 시민들한테는 그러면 언제 되는 것이냐. 그게 좀 중요하죠.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거는 이번에 이제 네. 국가 계획에 반영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 문제만 남은 것이지 네. 계획에는 이미 반영된 겁니다. 네, 네. 다만 이제 그러면은 국가도 이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우리 시로서도 그렇죠. 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추진하는 게 나을지 좀 나눠서 우선 이제 교통량이 많은 것부터 또 준비가 먼저 많이 된 것부터 먼저 하는 게 나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전략적인 선택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이걸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목표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빨리 할게요. 근데 결정이 돼도 티스푼 공사 아니에요. 그거 하나하나 오래 걸리는데. 근데 ITX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또 뭐 여쭤봐도 어렵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요하고 네.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변수가 그렇죠. 네. 변수가 상수로 되게 되면은 그렇죠. 교통량 분석이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설득하는 것보다는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변수가 상수로 바뀔 때,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주장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 교통량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BC 분석에서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광역철도 일단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잖아요. 예, 그럼 예. 이제 분위기를 유도해야 되는데 예. 일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간 사업들을 하나씩 꺼내볼 거란 말이에요. 국토부에서. 예, 예. 그 다시 예타를 볼 거고. 근데 분명히 예타 경제성은 안 나오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예타 면제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균형 발전에 어떤 세종시 특수성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정치적 입김이 좀 들어가던가. 이게 이번에 전국적으로 보면은 42개 노선이 지금 반영이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이 42개 노선을 국가에서 한꺼번에 다 추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첫 차에 태울 노선이 어떤 거냐. 저는 그 중에 우리 세종청사에서 반석역까지 연결하는 거. 그것부터 제일 먼저 태우자. 왜냐? 일단 그것부터. 그거는 우리가 미리 검토가 됐고 미리 준비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사전에 검토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노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준비가 잘 된 노선이다 하고 들이밀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거부터 하자는 겁니다, 저는. 향후 한 10년 뒤면은 모습을 드러내겠네요. 확정, 이 ITX도 그렇고 확정. 아, 이건 이제 빨리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정부를 상대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대전시장도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건 좀 강하게 정부에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자, 네. 시장님의 의지를 믿고요. 자, 마지막으로 철도 분야와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드리는 질문인데, 철도망 계획이 발표되면서 또 하나 이제 관심을 좀 끌었던 거는 시장님께서 과거 한 어떤 언론하고 한 인터뷰에서 세종시의 지하철은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맥락의 발언을 했다고 해서 또 지역에서 여러 쟁점화된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마지막 한번 답변의 기회를 드릴게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네. 실은 이제 지하철 그러면은 네. 지상철의 반대말이 지하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지하철 하면은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도시철도를 지하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시철도는 우리 세종시 안에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도시철도인데 실은 그거는 그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어디가 높냐 하면은 우리 시하고 대전, 우리 시하고 서울 연결하는 교통량이 많은 거죠. 그것은 우리가 통상 지하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제 광역철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의 세 가지로 구분해서 소위 이제 지하철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철도를 얘기를 해서 우리 세종시 안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시철도, 지하철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때 아마 설명은 오히려 광역철도가 필요하다. 세종과 대전, 세종과 서울 연결하는 철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시 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간 교통 문제, 그렇죠. 세종과 대전, 세종과 서울 가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철도가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시철도하고 지하철하고 이렇게 언어 사용에 있어서 좀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 개념은 2012년 세종 출범 당시에 BRT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는 개념이 어찌 보면 시민들에게 이제 선언이 되고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다른 도시 서울이라든지 대도시권의 그물망 지하철 개념은 사실 BRT가 대신하고 있는 개념이고 이제 남북축으로는 이번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가 다니고 추후로는 이제 보령선에서 관광산업철도가 또 동서축으로 이제 검토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종시도 서울처럼 그물망 지하철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당연한 바람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욕구들을 BRT라든가 아까 했던 수요응답형 버스라든지 셔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생활권 예를 들어서 도담동에서 삼생활권 보람도까지 간다. 이걸 위해서 지하철은 넣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BRT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종과 대전 가는 교통 문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늘 막히고 이런 문제는 버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승용차 교통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은 소위 지하철, 지상철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철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게 BRT가 지하철이다. 여러분 시민들 BRT가 지하철 역할이다. 요거를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하철은 어떤 도시에 필요하냐면은 이미 개발된 도시 이거는 지상으로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로 놓는데 그러면은 타려면은 지하까지 계단 타고 쭉 내려가지고 또 올라오고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특히 이제 노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그러면은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은 타고 내리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BRT는 그런 불편함이 없고 또 지하철처럼 거기는 전용 차로가 있으니까 차가 막힐 일도 없단 말이죠. 그게 정시성은 확보가 되고 그래서 이제 BRT의 장점이 많은데 아직은 이제 도시가 완성 단계에 있기 전이라 아직은 이제 BRT를 이용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도시 내 교통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중교통 분야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좀 아쉬운 거는 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정말 깊숙하게 좀 들어가지 못한 거는 좀 한편으로는 아쉬운데 너무 많이 이제 시간이 흐린 관계로 두 분 뭐 기자 두 분에 대한 그 견제구는 제가 MC의 자격으로 박탈하도록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님께서 예. 못다한 말 있거나 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우리 세종시가 9년이 됐습니다. 9년이 넘어선 거죠. 벌써 그렇게 됐죠. 그래서 내년이면은 이제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의 일들을 좀 되돌아보고 또 평가 반성들을 할 건 하고 그리고 미래 10년 또 나아가서는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큰 이제 방향 설정이랄까 또 구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이제 좋은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싶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좀 시장으로서 7년 남짓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청년들의 문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청년들의 소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은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나름대로 다정동에 이제 청년센터도 만들고 창업 아카데미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오늘 이제 충분히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스마트 도시 문제 이건 아직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까지도 굉장히 뭐 시장님 욕심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행정수도뿐만 아니고 앞으로 정말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뭐 37만 세종 시민들을 대신해서 좀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선 3기 세종시정의 지난 3년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세종시정에 대해 2주 연속으로 이야기 나눈 이번 시간이 지난 3년을 정리하고 앞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그려보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길 바라면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한 시사토크 견제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